아침 주요 뉴스에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브리핑 플러스. 오늘도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가 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했던 지난 진술을 뒤집을지 예. 이 관심이 모이는 자리였는데요. 그러니까요. 결국 조사는 이뤄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을 가긴 갔어요. 네. 영장 심사 때 네. 알긴 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네, 얘기가 전해졌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제는 조사를 좀 고분고분 순순히 받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시 모르쇠로. 네. 예. 이 정확히는 그 검찰에 갔다가 예. 오늘은 조사 못 하겠다. 모르쇠가 아니라 예. 조사를 거부했다. 네, 예, 그렇게 예. 봐야 되는데요. 예. 2시간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사유는 음. 변호사와 충분히 접견하지 못했다. 였다고 하는데요. 예. 어제 오후 2시쯤에 변호인 입회 하에 예. 서울 동부지검 조사실에 갔지만 이 기존 변호인 외에 구속 직전에 새 변호인을 추가했어요. 보통 그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이제 변호인단 예. 그 수를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된 변호인과는 내가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조사를 좀 미룬 겁니다. 이들과 접견이 되지 않았다면서 예. 지금 거부를 한 상황이고요. 이걸 두고 이제 언론 보니까 네. 시간 끌기 전략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응 전략을 아직 제대로 짜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예. 그 문제가 여기서 연결이 돼요. 네. 김학의 전 차관이 종전까지 윤중천 씨를 모른다라면서 잡아뗐는데 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윤 씨를 안다는 취지로 아하. 입장을 바꿨거든요. 예. 만났다, 안다 이 부분은 예. 사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이라서 이것까지 부인하면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 이게 수사 과정에서 구사한 전략과 네. 영장을 피하기 위해서 구사한 전략이 네. 서로 충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일종의 딜레마인 거죠. 예. 그래서 종전 프레임이 이 윤중천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뇌물이나 성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이를 이제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 변호인도 추가가 됐고요. 예. 검찰 수사단은 내일 다시 김 전 차관을 불러서 예. 이 뇌물 및 성접대 혐의에 대해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부지검에 있잖아요.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고 네, 동부지검에서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동부구치소와 동부지검은 버스 타고 안 가고 지하 통로가 있어가지고 이게 새로 생긴 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언론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네, 조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더라도 주변을 보시면은 예. 많이들 아실 텐데 예. 굉장히 건물이 좋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네. 굉장히 새 건물이니까 당연히 네, 좋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예. 내부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사실 뭐 버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거나 호승줄 묶고 이 장면이 항상 이제 나오는데 네, 그 장면이 사실 안 나와요.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예. 뭐 쓸데없는 얘기했나요? 죄송하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네.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오후 2시에. 예,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권고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앞서 검찰 진상조사단이 지난 13일에 최종 보고서를 올린 바가 있는데요. 예. 과거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또 조선일보 수사 외압 의혹 또 장자연 리스트 관련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또 예. 증거 부족 문제 등이 지금 불거져서 예. 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렸어요. 맞습니다.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 지금 보고 있고 예. 재수사 권고가 쉽진 않을 것이다. 이 예.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문제 또 윤지호 씨 증언의 어떤 네. 신빙성 문제. 문제도 지금 불거지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오후에 나온다고 네. 하고요. 자, 1부에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5.18 기념식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김재경 의원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당일 광주에서 황당한 사실은 뭐랄까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5월 18일에 혐오 시위를 벌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혐오 시위가 예. 하필이면 또 금남로에서 금남로에서. 네, 펼쳐졌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5.18 기념식이 열린 5월 18일 오후 예. 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고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피켓을 들면서 예. 구호를 외쳤습니다. 뭐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정도 가지고 혐오 시위라고 부른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예.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들 아. 그리고 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외친
소리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혐오 표현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의 중심지였던 금남로에서 열린 혐오 집회라 지금 논란이 컸습니다. 도심을 행진을 하기도 했는데요. 행진 도중에 예. 욕설과 폭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예.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지역 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던지기도 했고요. 몇 명 정도나 됐습니까? 경찰 추산은 1,000여 명 정도. 1,000명 정도. 봅니다. 예. 광주 시민들의 심정이 굉장히 참담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물리적인 충돌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일부 시민들이 호통을 치거나 예.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예.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다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여러 예. 언론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실었는데요. 예. 이 광주 시민의 아픔을 생각하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예. 이날 집회 한가운데에서 현장을 생중계한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했습니까? 제가- 자기들 잘했다고? 예, 그거를 서울에서 출발하는 장면부터 예. 시작해서 예. 중계를 계속 거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살펴봤는데 예. 이 시위대 안쪽에서 찍은 영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 안에서 그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좀 영상이 담겨 있는데 사실 이걸 계속 듣기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예. 어쨌든 광주 시민들의 대응이 굉장히 성숙했던 것 같아요. 네. 항의는 했지만 네. 이제 어떤 무시 전략을 구사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충돌은 막았다. 다행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환자가 300명을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예. 하나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는 인근 주민 321명. 예. 굉장히 사실 큰 수치거든요. 이 예. 인구 집중도를 따져보면요. 예. 어지럼증과 구토, 또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나토탈이 사실 뭐 하는 회사인지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화학약품 만드는 회사죠,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유증기도 그 5개 탱크에서 일어났는데 그 화학 양품이 저장돼 있는 탱크라서 문제가 되게 컸고요. 예. 이 사고가 2번 있었습니다. 2번 났어요. 네, 예. 첫 사고가 17일 오전 11시쯤이었는데요. 지금 토요일 오전.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오전 금요일입니다. 11시. 네네. 예. 하나토탈 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예. 5개 탱크가 과열되면서 이 유증기가 유출이 된 겁니다. 예. 노동청 지시로 해당 설비의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네. 이 다음 날 오전 5시 40분에 예. 이미 1차 사고가 났던 그 5개 탱크에서 또다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뭔가 좀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예. 하나토탈 측의 설명에 따르면 예. 이 탱크 안에 저장돼 있던 물질은 예. 유해 화학 물질이 아니라 일반 화학 물질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역 시민단체들이 탱크 안에 있던 이 물질 이름이 스틸렌 모노머라는 건데 어렵네요. 네,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비록 이게 유해 화학 물질로 지정은 되지 않았더라도 이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습니다. 예. 하나토탈 측은 이 18일에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는데 예. 물론 내용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죄송하다. 내용이긴 하죠. 재발 방지하겠다. 예.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이 하나토탈에 대해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예. 일단 점검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네. 환자가 32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이분들을 진료한 의료진 한 분을 연결해서 저희가 현장 상황과 피해자들의 증상 어떤지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산의료원의 김영완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산의료원 원장 김용환입니다. 예. 하여튼 이 사고가 2차례 났는데요. 먼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말인데 뭐 고생 굉장히 많으셨죠. 쉬지도 못하시고. 예, 뭐 주말 내내 원에 출근해서 원 지켰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의료진들 또 이제 지원 인력들 주말 내내 반납하고 열심히 좀 했습니다. 예.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지역 의료원이라 사실 뭐 인력 사정이나 이런 게 뭐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을 텐데 뭐 찾아온 환자들이 거의 300명이 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의료원은 300명은 넘지는 않고요. 대부분 저희 의료원은 왔는데 300명 가까이 오셨습니다. 300명 중 일부는 다른 병원 가고 대부분은 서산의료원에 갔는데. 예. 네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한 41명 오신 걸로 돼 있습니다. 어제만? 네네, 어제만. 의료진이 좀 부족하다거나 의약품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희 서산 그 의료원이 그 충청남도 산하의 공공 의료기관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서 예. 평소 그 도지사님의 그 말씀이 계셔서 예. 대응 역량을 잘 준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근본 그 사고에도 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비상 진료 대책위를 구성해서 즉시 가동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 직원이 함께 예. 밀려온 환자분들께 최선의 진료를 해드림으로 해서 예. 이렇게 뭐 약품이나 의료진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지금 현장에 근로자 8명 다쳤고 인근 주민과 근로자들이 거의 300명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증상은 좀 어땠습니까? 네, 아마 우리 근로자분들은 23분 오셨고, 나머지 23명이나 왔습니까?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께서 오셨는데, 예. 주로 호소하시는 그 증상을 보면은 두통, 또 구욕, 또 그 경미한 구토, 예. 또 어지러움, 예. 또 눈 따가움 등 그 환자분들에 따라서 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 예.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셨습니다. 예.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좀 더 상황이 심각한가요? 주민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직접적인 노출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일반 그 주민들 그 분단은 조금 증상이 조금 심하긴 했습니다만 예. 정말 다행인 것은 입원 치료 정도 이렇게 받으실 정도는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증상이 뭐 두통, 구토, 어지러움, 눈 따가움 이런 것인데 이게 보통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유해가스에 노출됐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네요. 네네, 그러시죠. 예. 예.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요. 이 주민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실 정도로 이 공장하고 사시는 거주지가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예, 주로 오신 분들의 예. 분포를 보면은 아무래도 사고가 난 공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오셨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바람의 영향, 풍향이 바뀜으로 해서 또 노출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추후에도 다시 한번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 유증기라는 게 유출이 됐다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안개 같은 건데 물이 아니라 기름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겠죠. 이게 물 성분이 액체가 기체로 되는 그게 섞여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파악이 물과 되거든요. 기름이 섞여 있었다. 예. 그럼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요? 이게? 예, 그러지 않아도 요번에 어떤 성분인지 과연 유출된 것이 그러니까요. 저희 그게 궁금한데요. 의료원도 이 하나토탈 측에 부탁을 했고 다행히도 우리 하나토탈 측에 굉장히 사고는 났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좀 해주세요. 어제 밤 늦게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게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벌써 받았습니다. 밤에 받았고 저희 또 의료원 측 역시 전문인 호흡기 내과하고 그다음에 작업 환경의학과 전문의한테 이 자료를 벌써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분석이 대충 끝났는데 밤샘 분석을 하신 건데요. 예.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100%는 아닌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일단 받은 1차적인 분석에 의하면은 이 유증기를 급성으로 흡입하게 되면은 코나 목구멍 등의 점막이 자극되고 콧물이 증가하고 기침이나 쌕쌕거리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기는 하지만 매우 심한 경우에는 폐 부종이나 부정맥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또한 이런 스티렌을 흡입하면 중추신경 억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를 스티렌 시크니스라고 하는데 두통, 구역, 구토, 전신 쇠약감, 피곤 및 어지러움 그리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런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에는 가렵고 또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고 피부로 흡수된 경우에도 앞으로 얘기했던 중추신경 억제 증상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처음 나가는 내용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1차적으로 분석한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한 우리 학문적 또 의학적인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 분석 결과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유해 물질들이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확인이 됐다면 네.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입원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일단 다시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나요? 네, 일단 한 분이 예. 다시 내원을 해서 다시 이제 치료를 받고 간 경우를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난 주말 동안에 저희 원 응급실을 방문하고 귀가하신 우리 환자분들께도 예. 저희들 의료진이 예. 오늘부터 시작하는 정상적인 근무 때 예. 다시 방문해서 또 이제 추적 검사하고 예후 관찰을 필히 받으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예. 그런 분들이 다시 찾아올 때 예. 그때 우리가 검사해놓은 수치하고 이제 뭐 엑스레이 호흡기 계통이 때문에 사진도 찍어놨고 예.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를 포함한 이제 혈액 검사도 해놓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거하고 비교 분석을 함으로 해서 이분들의 건강 상태를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오늘부터 이루어질 제 추적 검사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전에 김영환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메스꺼움이나 네. 어지러움, 피부염 뭐 이런 증상 나타났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와주십시오. 예. 공공의료원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니까 참 믿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서산 유증기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과 주민들을 직접 진료한 서산의료원의 김영환 원장이었습니다. 김도윤 기자. 네. 이 유증기 유출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 아무래도 두 차례 이 유증기 유출이 있다 보니까 예.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회사 측 설명을 일단 들어보면 예. 2차 유출이 잔존 물질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추가 유출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은 안정화되었다는 설명인데 네. 이미 두 차례 유출 과정에서 설비와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다시 해당 시설을 바로 가동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겠죠. 환경부 외에도 이 경찰, 노동청 등 관계 기관이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서 우선 예.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동영상 하나가 논란이 됐어요. 네. 이른바 대림동 여경 영상 같은 것인데 이게 사실은 대림동 영상은 아니었죠. 네,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서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김도윤 기자가 시사인에서 네. 대림동 기사를 썼잖아요. 대림동 네. 르포 기사를. 네, 그래서 이제 대림동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이런 영상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의식을 느끼고 네, 계시다고요. 이 대림동과 구로동이 좀 붙어 있어서요. 예. 이 영상을 올리신 분이 예. 이 같은 문화권이라 이렇게 올리신 것 같긴 한데요. 예. 일단 그 주치자를 제압하는 예. 이 현장 영상이 퍼지면서 예. 이 좀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어요. 처음에 공개된 건. 네, 14초짜리였어요. 예. 그게 이제 지난 15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 올라왔는데 예.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5월 13일 밤에 구로동의 한 술집에서 이 난동을 부리는 남성 2명을 2인 1조 남녀 경찰관이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남성 경찰관이 한 주치자를 제압하다가 예. 다른 주치자가 이 남성 경찰관에게 다가가면서 여성 경찰관을 뿌리치는 장면인데 그렇죠.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관이 피의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경 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이 그렇죠. 일었습니다. 주치자가 이제 경찰의 따귀를 때리고 남자 경찰의 네. 따귀를 때리고 네, 바로 경찰이 팔을 꺾어서 제압을 했더니 네, 동행이었던 다른 주치자가 그렇습니다. 막 뒤에서 이 경찰한테 달라붙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여경이 이거를 제대로 떼어내지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치자를. 그렇습니다. 예, 그게 예. 딱 14초인데 예. 원래는 이게 1분 59초짜리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경찰이 이 전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예. 경찰은 실제로는 여성 경찰관이 피의자를 무릎으로 눌러서 체포를 이어갔다라고 아.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앞뒤가 잘린 영상이었다라는 건데 예. 주치자를 제압한 상황에서 수갑을 채우기 위해서 예. 이 여성 경찰이 주변 상인에게 잠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일부 누리꾼은 또 이 장면에 초점을 맞춰서 예. 또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사 과정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예. 이 전문가들은 설명하는데요.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가 좀 재밌었는데 예. 해당 영상을 찍은 식당 주인을 인터뷰를 했어요. 예. 식당 주인이 이 해당 경찰관 참 잘 대응했다. 아. 그래서 본인이 이 친구에게 영상을 보냈는데 아. 1분 59초짜리를 예. 그게 좀 일이 커졌다 이렇게 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 네, 이 갈등 구도 안에서 네,
이게 사실은 그 영상이 갖고 있는 함의보다는 네. 훨씬 일이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편집본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경이 무용하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여경이 사실은 뭐 현장에서 진압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인데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김태한 대표이사를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는데요. 예. 이번 의혹과 관련돼서 소환된 거는 이 김 대표가 직접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그룹 차원의 윗선이 이 증거인멸에 개입했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예, 이 부분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금 삼성에피스에 있는 상무, 부장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보안 담당 직원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증거인멸 혐의고요. 그렇죠. 예. 지난주 16일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게 미래전략실의 예. 후속으로 후신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데 지금 윗선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곳의 예. 사무실과 또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추가 자료를 지금 압수한 상황인데 예.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의 사무실과 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정현호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정현호 사장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인물의 사무실도 예.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에게 이학수가 있었다면 네. 이재용에게는 정현호가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재용 부회장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네, 정현호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상황인데요. 예. 증거인멸의 시작점을 쫓아가 봐야지 예. 이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턱밑까지 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버닝썬 관련 소식인데 경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경찰 유착 문제에 대해서 똑부러진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어제 이걸 규탄하는 시위가 청와대 앞에서 열렸습니다. 네.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라 예. 개인 자격으로 여성 예. 1000여 명이 모인 겁니다. 여성들이요. 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집회 정보를 공유해서 모였는데요.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예. 강간 카르텔 유착 수사 규탄 시위라는 이름으로 펼쳐졌고 예.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예. 집회 참가자들은 이 성접대와 불법 촬영물 유통, 이 약물 성폭행 등이 일종의 강간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건이나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까지 예. 이것은 사실 한 맥락의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여경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네. 이것을 이제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프레임으로 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강원랜드의 사회이사들한테 네. 대법원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네. 사회이사한테 손해배상, 이거 낯선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예. 강원랜드가 이 전직 이 사회이사 9명에게 이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예. 이 중 7명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로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예. 한마디로 회사의 불리한 판단을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판결을 예. 내린 것이죠. 사회이사들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